쿵. 갑작스러운 충돌음과 함께 결혼식 피로연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35kg 점원 shepherd 맥스가 테이블 위에 앞발을 올리며 전복죽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린 순간이었죠. 산산조각 난 그릇, 사방으로 튀는 뜨거운 죽, 그리고 광분하며 지저대는 맥스. 맥스야, 왜 그러니? 75세 태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얌전했던 맥스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맥스는 멈추지 않았어요. 바닥에 쏟아진 죽 냄새를 맡으며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습니다. 컹컹, 컹컹. 마약 탐지견 출신 맥스의 예리한 후각이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거였어요. 하객 중 의사가 바닥의 죽을 간단히 검사했습니다. 이상해요. 여기에 수면제 성분으로 보이는 것이 있네요. 그리고 이건 식물 독소 같은데요. 순간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어요. 30억 대저택의 주인 태수를 노린 완전 범죄. 하지만 범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맥스의 충성심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75세 노인을 독살하려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범인의 정체는? 그리고 5년 전 은퇴한 마약 탐지견 맥스는 어떻게 주인의 목숨을 구했을까요? 돈과 욕망 앞에서 무너진 가족. 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한 마리 개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30억짜리 대저택의 넓은 정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분당구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 500평 부지 위에 자리 잡은 한옥 스타일의 2층 집. 이곳의 주인은 75세 태수였습니다. 맥스야, 오늘도 산책 갈까? 태수의 다정한 목소리에 큰 몸집의 점원 shepherd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윤기 나는 털. 35kg의 위풍당당한 체격. 하지만 태수를 바라보는 맥스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태수는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40년간 교육에 몸담으며 쌓아온 것들이 이 집 한 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퇴직금, 연금, 그리고 몇 번의 부동산 투자로 이룬 작은 부우.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맥스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벌써 5년이나 됐다니. 태수의 손이 맥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맥스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5년 전 태수는 인천공항 은퇴견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맥스를 만났습니다. 당시 맥스는 3년간 마약 탐지견으로 일하다 은퇴한 상태였어요. 맥스 K9 7호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엘리트 탐지견이었죠. 처음엔 서로 어색했는데 말이야. 태수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아내는 처음엔 큰 개를 키우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맥스의 의젓하고 똑똑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죠. 당신, 이 녀석 정말 사람 같아요.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가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심장마비.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수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빈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반쪽이 사라진 공허함.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 그런데 맥스가 다가왔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태수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태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때부터 넌 내 마지막 가족이 됐지. 태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맥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태수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분당 중앙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산책로. 평일 오후라 한적했지만 몇몇 동년배들이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 태수는 잠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 영희 씨. 박영희. 한 달 전쯤 이 공원에서 처음 만난 분이었어요. 우연히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맥스도 안녕. 영희가 맥스에게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맥스는 영희에게 경계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꼬리를 살랑거리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맥스 이 녀석이 운동을 좋아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전직 수간호사였다고 했어요. 대형 병원 내과 병동에서 20년간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태수는 감탄했습니다. 힘든 일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아픈 분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영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영희도 5년 전에 남편을 잃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암 선고와 투병, 그리고 이별. 태수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거죠. 외로우시죠? 영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스가 있어서 그나마 견딜만해요. 정말 특별한 인연이네요. 맥스도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희가 맥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맥스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즐거워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가까운 곳이에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와 사별 후 다른 여성과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희의 진실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영희의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분당의 괜찮은 지역이었지만 태수의 대저택에 비하면 소박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에서 영희의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태수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림 차리고 있죠. 영희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들은 35살인데 사업을 했다가 잘 안 됐어요. 딸은 저처럼 간호사예요. 그러시구나. 태수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마다 사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맥스는 영희의 집에서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조용히 누워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평소 낯선 장소에서는 경계심을 보이는 맥스였는데 이상하게 영희에게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맥스가 정말 영리하네요. 사람을 잘 가려보는 것 같아요. 영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약 탐지견 출신이라 그런가 봐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태수의 대답에 영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대단한 녀석이네요. 시간이 흘러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차도 맛있고, 저도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영희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또 공원에서 뵐 수 있겠죠? 물론이죠. 태수와 맥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뒤에서 커튼 사이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아들 민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려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영아? 나야. 엄마 만나는 남자 봤어. 전화 너머로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분인데? 분당에 큰 집 사는 것 같던데. 한번 알아봐야겠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상시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와 맥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태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위험한 계획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맥스와 공원을 찾았어요. 영희와의 만남이 기다려졌거든요. 3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오늘도 영희 씨 만날까? 맥스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멀리 영희가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네요.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태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공원 산책에서 시작해 근처 카페로 때로는 영희의 집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죠. 영희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수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느껴질 만큼 세심하고 따뜻했어요. 환자들을 돌보던 습관 때문인지 태수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혈압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산책 후에는 무릎에 물이 안 가세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태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 달이 지나자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영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맥스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영희가 태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영희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넓은 정원과 웅장한 한옥 스타일의 집, 500평 부지의 우뚝 선 2층 건물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영희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너무 큰가요? 혼자 살기엔 좀 그래요. 태수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영희는 더욱 놀랐어요. 고급 가구들과 정성스럽게 꾸며진 인테리어. 거실 한쪽 벽에는 태수의 교직 생활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사셨군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제 다 옛날 일이에요. 태수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분당구 최고급 주택가, 500평 부지, 한옥 스타일 건물. 최소 3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녀분은 안 계세요? 영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10년째 연락이 뜸해요. 태수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어요. 그러시구나. 외로우셨겠어요. 영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원에서 뛰어노는 맥스를 바라보며 영희가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런 멋진 집에서 가든 파티 형식으로 결혼식을 하면 어떨까요? 태수가 깜짝 놀라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요? 아,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영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태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재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희와 함께 보낸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태수의 고백에 영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는 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행복하면 되는 거죠. 영희의 적극적인 모습에 태수는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 너머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수 선생님 집에 다녀왔어. 그 남자 집이요? 어떤 집인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큰 집이야. 분당에서도 엄청 좋은 곳에. 영희는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500평 부지, 한옥 스타일 건물, 고급 가구들까지. 전화 너머 민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혹시 재혼 생각 있으세요? 글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억 넘는 집, 교직 생활 40년의 연금, 그리고 혼자 사는 노인.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태수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영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저희도 한번 만나봐야죠. 민수의 제안에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럴까? 너희들 의견도 들어보고. 네,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전화를 끊은 민수는 곧바로 여동생 소영에게 전화했어요. 소영아,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만나는 남자. 30억짜리 집에 산대. 전화 너머 소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30억이라고? 응. 그리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왔어. 오빠, 그럼 우리는? 소영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8년간 일했지만 5년 전 동료들과 시작한 바이오 벤처가 망했어요. 투자금을 개인 보증으로 빌렸던 5억 원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치매로 요양병원비만 월 300만 원. 남편의 카페 사업도 계속 적자였죠. 일단 만나보자. 어떤 영감인지 보고 판단하자. 민수의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영희의 자녀들을 만났어요. 민수는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태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다운 차분함으로 태수를 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겉으로 보기엔 효자, 효녀였어요. 하지만 맥스만은 달랐습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맥스가 이상하게 민수와 소영 앞에서는 경계심을 보였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걔가 좀 예민하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수와 소영은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민수가 운전하며 물었어요. 30억은 확실한 것 같아. 집 규모 봤지? 소영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재혼하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소영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민수의 눈에 위험한 빛이 서렸습니다. 방법이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0억.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5억 원 빚에 허덕이는 자신에게는 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새벽 2시 민수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자니? 오빠, 이 시간에 왜? 30억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전화 너머 소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오빠 설마. 엄마가 재혼하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 알지? 소영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요양병원비와 남편 사업 자금. 당장 급한 돈이 몇 억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일 만나자. 계획이 있어. 다음 날 저녁 남매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평소에 없던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소영아, 이건 우리 마지막 기회야. 무슨 소리야? 엄마 재혼하면 끝이라고. 30억이 남손에 넘어가는 거야.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어떻게?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니야.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영감한테.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제정신이야? 5년 전에 망한 회사 기억나지? 그때 함께 일했던 김 과장 있잖아. 민수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지금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일해. 그 친구도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어. 소영은 오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설마 실험실에서 폐기 예정인 약물들이 있거든. 소량만 빼돌리면 모를 거야. 민수의 눈에 위험한 빛이 번뜨셨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자연사로 처리하면 돼. 오빠. 소영이 소리쳤다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 75세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의심하겠어? 민수의 말에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게다가 넌 간호사잖아. 응급처치하는 척하면서. 그만해.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못해. 아무리 그래도 사람 목숨을. 소영아. 민수가 소영의 팔을 잡았어요. 시어머니 요양병원비 월 300만 원. 남편 카페 적자 매달 200만 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 소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빚 5억. 이자만 매달 1,000만 원이야.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번 기회 놓치면 우리 가족 다 망해. 소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이야. 소영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현실적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결혼식을 집에서 가든 파티로 한다고 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집에서 하니까 주방 접근도 쉽고 그게도 자연스럽게 함께 있을 거야. 맥스 말이야? 응. 그 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마약 탐지견 출신이라고 하던데. 소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럼 더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 마. 김 과장이 말하길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해.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게다가 음식에 섞으면 다른 냄새에 가려질 거야. 소영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엄마도 의심받을 수 있어. 그래서 더 완벽한 거야. 엄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 민수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엄마는 순수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거야. 그럼 사후에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75세 노인한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소영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30억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시어머니 간병비, 남편 사업, 오빠 빚까지. 내가 간호사니까 응급처치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 그 사이에 약물이 완전히 작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님? 저 민수예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뭔 일이야? 급한 돈이 필요해서요. 혹시 실험실에서?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야, 그런 건 전화로 하는 게 아니야.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평소 가던 술집에서요. 전화를 끄는 민수가 소영을 바라봤어요. 김 과장이 돈이 급해. 애들 교육비랑 대출 이자 때문에. 그 사람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입 다물고 있을 거야.
소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발각 안 될까? 25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한 내 인맥을 믿어. 민수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김 과장은 연구실 과장이야. 폐기 예정 물질 빼돌리기 쉬워. 그럼 언제? 결혼식 날짜부터 정해야지. 엄마한테 언제쯤 하고 싶다고 물어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소영은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 쌓여가는 빚, 남편의 실패한 사업. 30억이면 모든 게 해결돼. 한편 태수는 집에서 맥스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맥스야, 오늘 영희 씨 자녀들 어떻게 생각해? 맥스는 여전히 불안한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구나? 태수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맥스가 태수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김 과장과 술집에서 만났어요. 정말 급해?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억 빚의 이자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런 일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폐기 예정인 거잖아요. 민수가 김 과장의 손을 잡았어요. 과장님도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드시죠? 김 과장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소량이면 돼요. 정말 조금만. 김 과장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거 발각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야. 김 과장이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거였어요. 이제 남은 건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완벽한 범행을 실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맥스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태수의 집 정원에서 소규모 가든 파티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태수는 들뜬 마음으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맥스야, 우리 집이 이렇게 화려해진 건 처음이지? 정원 곳곳에 꽃꽂이가 놓이고 야외 테이블이 세팅되고 있었어요. 태수의 얼굴에는 3년 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맥스는 달랐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예민해졌거든요. 평소보다 자주 짖고 밤에 잠도 잘 못 이뤘습니다. 특히 민수나 소영이 올 때마다 털을 곤두세웠어요. 왜 그러니? 스트레스 받니? 태수가 걱정스럽게 맥스를 쓰다듬었어요. 같은 시각 민수는 김 과장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 일 끝나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김 과장의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과장님 고마워요. 정말. 민수가 작은 봉지를 받았어요. 투명한 가루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냄새 안 나죠? 거의 안 나. 하지만 그 개가 마약 탐지견 출신이라고 했잖아.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음식에 섞으면 괜찮을 거예요. 민수가 봉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기억해. 소량만 써. 과다하면 흔적이 남아. 알겠어요. 김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발각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민수의 눈에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병원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제 몇 알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현실이 그녀를 압박했어요. 어제도 남편이 카페 임대료 때문에 한숨을 쉬었거든요. 소영아, 야근하니? 동료 간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내일 어머니 결혼식이 있어서. 어머니가 재혼하세요? 좋겠다. 동료의 밝은 목소리에 소영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소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결혼식 전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아내와의 추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여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 빈 침실에 혼잣말이 울려 퍼졌어요. 맥스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수의 손을 코로 살짝 건드렸어요. 넌 괜찮다고 하는구나.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일이면 우리도 새 가족이 생기는 거야. 하지만 맥스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 당일이 밝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정원을 비췄습니다. 완벽한 날씨였어요. 태수는 평생 입어본 것 중 가장 멋진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맥스야. 하지만 맥스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아침부터 집안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렸습니다. 오후 1시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선생님도 너무 멋지세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민수와 소영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소영이 영희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가장 예뻐. 영희가 소영의 볼에 뽀뽀했어요. 소영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엄마의 순수한 사랑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정말 미안해, 엄마.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간단한 서약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될 때였어요. 소영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전복죽을 준비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도 슬그머니 주방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형부, 축하드려요. 하객 하나가 태수에게 인사했어요. 그 사이 민수는 재빠르게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가루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것만 하면 끝이야. 민수가 전복죽 그릇에 가루를 넣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멍멍. 갑자기 맥스가 나타나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맥스가 주방 입구에서 민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맥스는 계속 짖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35kg의 큰 몸집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태수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전복죽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민수가 재빨리 봉지를 숨겼습니다. 맥스가 왜 그러죠? 평소엔 안 그러는데. 태수가 이상하다는 듯 맥스를 바라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맥스가 계속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피로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하객들이 정원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소영이 전복죽을 들고 나왔어요. 태수만을 위한 특별한 그릇이었습니다. 할아버지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수가 감격해하며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민수는 초조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맥스는 여전히 민수 주변을 맴돌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때문에 민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태수가 숟가락을 들어 전복죽을 떠올렸을 때였습니다. 맥스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뭔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들켰나? 맥스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태수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전복죽 그릇을 응시했습니다. 민수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설마 냄새를 맡은 건가? 하지만 김 과장이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했었어요. 게다가 전복죽에 진한 향이 있었거든요. 태수는 맥스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챘습니다. 맥스야, 왜 그러니? 맥스가 태수를 바라보며 작게 짖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그런가 봐요. 소영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맥스의 반응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으르렁.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왔어요. 35kg 점원 셰퍼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맥스가 왜 이래요? 하객 중 한 명이 놀라며 말했어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얌전한 맥스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미안해요. 낯선 사람들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맥스는 하객들이 아니라 전복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냥 먹어. 태수가 세 번째로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맥스가 갑자기 앞발을 테이블에 올렸어요. 맥스야. 태수가 놀라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35kg의 힘으로 테이블이 흔들렸어요. 전복죽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죽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어머나, 맥스가 왜 이래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맥스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맥스야, 뭐가 문제야? 맥스는 바닥에 쏟아진 죽 냄새를 맡더니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 컹컹. 점원 셰퍼드 특유의 큰 짖음이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상하다. 걔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죄송해요. 맥스를 안으로 데려가겠어요. 태수가 맥스의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맥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닥의 죽을 더 열심히 냄새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객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혹시 맥스가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한 건 아닐까요? 이상한 걸요? 태수가 의아해했어요. 마약 탐지견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후각이 정말 예민하거든요. 그 말에 민수와 소영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설마 음식에 뭔가 문제가? 다른 하객이 의심스럽게 바닥의 죽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소영이가 직접 만든 건데. 맞아요. 신선한 재료로만 만들었어요. 소영도 억지로 웃으며 동조했어요. 하지만 맥스의 반응은 계속됐습니다. 바닥의 죽 주변을 빙빙 돌며 짖고 있었어요. 태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맥스가 왜 이럴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때 또 다른 하객이 제안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확인이요? 요즘 식중독 사고도 많고 안전을 위해서요.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그런 거창한 걸 뭐하러? 아니에요. 간단한 검사 키트가 있어요. 그 하객은 의사였어요. 항상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간단한 검사 도구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잠깐만요. 의사가 차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민수와 소영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들키면 끝이야. 의사가 바닥에 죽을 조금 채취했어요. 간단한 독성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민수와 소영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맥스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태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네요. 의사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어요. 이상해요. 여기에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네요. 순간 정원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면제요? 태수가 놀라 물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식물 독소 같은데요. 의사의 말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독소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음식에? 민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태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먹을 뻔했다는 거예요? 네. 만약 드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누가 이런 짓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는 맥스를 바라봤어요. 맥스가 자신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맥스야. 내가 나를 지켜준 거구나. 맥스가 태수 곁으로 와서 몸을 비볐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는 거였어요. 태수의 시선이 천천히 민수와 소영에게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식은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태수가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원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됐나 봐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수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소영아, 갑자기 왜 그래?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태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설마 이 두 사람이? 그때 맥스가 민수에게 다가가 다시 짖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주머니에서 아직 뭔가 냄새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맥스가 민수에게 다가가 짖자 민수는 뒷걸음질 쳤어요. 왜 자꾸 나한테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이제 확신했어요. 뭔가 이상한 게 분명했습니다. 민수 씨, 주머니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머니요? 왜요? 민수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소영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털어놓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영이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억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정원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무슨 소리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오빠가 독을 구해왔어요.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민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소영아, 왜 그런 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민수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봉지가 나왔어요. 이게 뭐죠? 그건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충격에 빠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5억비 때문에,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돈 때문에. 태수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자식들을 키웠지? 눈물이 영희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하객 중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해 민수와 소영을 연행했어요. 민수는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회는 이번뿐이었는데 30억이면. 민수의 마지막 변명이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태수와 영희 그리고 맥스만 남았습니다. 영희는 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키운 자식들이. 영희 씨, 일어나세요. 태수가 영희를 일으켜 세웠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영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 자식들이 이런 일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태수는 영희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피해자였습니다. 영희 씨, 우리 결혼은 못하죠.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떠날게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가 돌아서려 했을 때 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왜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아요. 태수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자식과 부모는 별개예요. 당신의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영희가 태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지금은 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수가 영희의 손을 부드럽게 놓았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 둘 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이제 태수와 맥스만 남았어요. 태수는 정원에 흩어진 결혼식 준비물들을 바라봤습니다. 꿈 같던 하루가 악몽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맥스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맥스야. 태수가 맥스를 불렀어요. 맥스가 태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구해준 거구나. 태수의 손이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0억짜리 집도 돈도 다 의미 없구나.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어. 맥스가 태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넌 진짜 내 가족이야. 내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가족. 태수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을 석양이 정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태수는 맥스와 함께 정원을 걸었어요. 앞으로는 우리 둘이 사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맥스가 꼬리를 흔들며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오늘 깨달았어. 태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맞죠? 맥스가 우리 집에 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하늘에서 답이 오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태수는 맥스와 함께 평소처럼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태수와 맥스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 개가 주인을 구한 개구나. 정말 신기해.
어떻게 독을 알아챘을까? 태수는 자랑스러웠어요. 맥스야, 내가 유명해졌네. 맥스는 평소처럼 의젓하게 걸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영희였어요. 선생님, 영희 씨.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이들, 어떻게 됐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변호사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하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그만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태수가 영희 옆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맥스랑 함께. 맥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맥스도 저를 용서해 주는 것 같네요. 영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죠? 물론이죠.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갈까요? 태수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네. 영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또 봐요. 네, 또 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맥스에게 말했어요. 맥스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돈보다 소중한 걸 지켜준 고마운 친구. 맥스가 태수를 올려다보며 짖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30억 대저택에 따뜻한 불이 켜졌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태수와 맥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 태수는 확실히 알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